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특정거래소 기관 담보대출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파이코인의 뒷배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 나왔죠. 금리 인하에 대한 발표, 그리고 그 이후에 뭔가 가격들이 엄청 내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이상한 좀 시츄에이션이 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좀 불안감을 자극시키고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인에 대한 소식들 몇 가지 좀 살펴보면은 어제만 하더라도 아메리칸 비트코인 416 비트코인 매수를 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슈퍼 스테이트 해가지고 이더리움 솔라나 기반 주식 토큰화 지원을 하고, 그리고 RWA 발행, 예측시장, 데이터 집약 디파이 구동, 인프라 구축 중이라는 뭐 내용들, 그래비티, 그리고 비트코인 변동성 뚝, 연말 랠리 기대감에 찬물이 끼얹어졌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암호화폐 규제, 결제법, 증권법 체계로 편입 추진을 한다라는 내용도 볼 수 있고, 헬륨, 브라질 시장 진출. 사실 진짜 파이코인이나 다른 코인들이 조금 배워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면은, 저는 이 헬륨 코인에 대해서 처음에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뭐 지금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은 드는 게, 그래도 금방 망할 줄 알았던 이 헬륨이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뭔가 잘 해 나가고 있다라는 이런 모습처럼 보여져가지고 좀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다른 코인들을 좀 배워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도 좀 들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이더리움 3,300달러 돌파를 하면은 5,000달러 신고가 경신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5,000달러 이렇게 5,000달러가 되려면 3,500달러부터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의문점이 좀 있고, 젤렌스키 오늘 미국 평화 계획 초안 논의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며, 스트레티지 MSCI 편출 관련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월 15일에 편출 여부에 대한 이제 결론이 나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새벽부터 계속 나왔던 내용이 CFTC 위원장 파생상품 시장 비트코인 담보 사용 공식 확인했다라는 내용과 이더리움 L2 용량 확대 1월 추가 확장이라는 이런 내용들, 코인베이스 임원 체코 이어서 유로존 국가들 비트코인 매수 전망, 그리고 릭 에델만 2026년 비트코인 18만 달러를 전망했대요. 자,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 25bp 인하를 했죠. 인하를 했고, 그리고 연준 12월 12일 국채 매입을 시작했다. 그리고 연준 전도표에서 2026년과 27년 각 한 차례씩 25bp 금리 인하를 시사한다는 내용, 그리고 연준 1월 금리 인하 중단 확률 78%가 됐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JP 모건 애널 연준의 결과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이런 내용들. 자, 그리고 연준 비공식 대변인 3차례 금리 인하에도 연준 내부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는 소식도 있었으며, 연준 추가 금리 인하는 노동시장 상황에 달려있다라는 내용, 파월 금리 중립 수준 근접했다라는 이런 내용도 있고, 관세 없애면 인플레가 2%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소식까지 한번 볼 수 있고, 결정 요약을 보면은 세 번째 금리 인하 25bp 금리 인하를 했고, 연장 시기 및 기간을 검토할 것이다, 추가 조정은. 그리고 12월 10일부터 국채 매입을 시작할 예정이고 30일 안에 이렇게 400억 달러의 규모의 미국 국채를 매입할 예정이라는 거. 그리고 슈미드와 굴스비는 변경 없음 연구를 지지하는 반대 의견을 냈다라는 거. 그래서 발언 요약을 하면은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를 했고,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다소 높은 수준이며 중립적인 수준의 타당한 범위에 있다. 금리, 그리고 GDP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됐다라는 것과 이 상품 물가 상승 관련 수치도 상승을 했대요. 물가 상승률. 연준 위원 3명이 오늘 결정에 반대를 했다라는 이런 내용까지 좀 참고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리트 갤럭시 내년 솔라나에서 토큰화 유동성 펀드를 출시한다는 뭐 내용까지 살펴볼 수 있고, 한편 여러분들 파이코인에 이어서 파이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요걸 주목하는 이유가 엑스머니라는 거, 25년 출시 예정인 X 기반으로 모든 자금 이동을 지원한다라는 이런 내용들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여러 가지 또 만감이 교차해요. 뭔가 파이코인도 하나의 편입이 되든 연계가 되든 해가지고 요런 게 딱 하나 나와준다면 기가 막히게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현재 보면 가격에 대한 좀 테러를 당했죠. 일단 그래도 비트코인이 9만 달러 넘어서 지금 9만 2천 달러에 머물러 있고, 이더리움 3,329달러,
그 다음에 BNB가 897달러, 리플이 2.047달러. 리플이 좀 데일리로 봤을 때는 많이 떨어진 편이네요. 리플. 그 다음에 뭐 카르다노, 도지코인 2.9%, 2.8%씩 전체적으로 떨어졌고, 다른 것들은 좀 솔라나나 뭐 트론 떨어지긴 했는데 그 방어력은 나름 괜찮았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2%좀 넘는 상태에 이렇게 떨어지기까지 했는데, 쭉 한번 더 내려보면 파이네트워크는 몇 위일까요? 파이네트워크는 지금 47인데 지금 2.6%. 아무래도 그 카르다노나 리플 빠지는 그만큼은 같이 빠졌는데 0.2138달러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0.2138달러인 39달러에서 파이코인이 현재 움직임을 보면은 전날 거하고 한번 비교를 좀 해볼게요. 지갑에 대한 거. 자, 23, 9972, 488에서 491로 늘어났고, 8523에서 853으로 늘어났고, 252, 291에서 252, 524 늘어났고, 110, 9081에서 110, 9673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125, 1871에서 125, 2380 뭐 늘어났죠. 늘어났긴. 전체적으로 뭔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미생물 같은 경우에 139, 132에서 0003으로 줄어들었죠, 오히려. 그리고 전체 총수량은 조금 늘어난 상태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생물은 줄어드는데 나머지 거에서 좀 늘어남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 확인이 좀 됩니다. 자, 한번 다음 내용 보면은, 자, 월별 언락 통계 관련해서 봤을 때 아직까지 1억 4,400만 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 마이그레이션 통계 관련해서는 다행히 5일 만에 지금 11,894개 마이그레이션이 됐지만 그 양은 되게 극미량이다. 엄청나게 적은 이제 물량이 약간 마이그레이션이 됐다라는 건 그래도 의미는 가져볼 수 있다라는 거. 파이네트워크에 대한 소식은 따로 뭔가 코어 팀에서 올린 건 없었고, 니콜라스 코칼리스도 역시 좀 그대로입니다. 뭔가 변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 보면은 이렇게 마인드파이 해가지고 IOU 돼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마인파이는 차용증이다, IOU다 해서 채굴되는 건 파이가 IOU라는 거고, 파이체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채굴된 5137 파이가 체크리스트의 키즈 지갑으로 이전이 되었지만 모에는 Z라는 다른 지갑을 Z시죠, Z. 체크리스트에서 이를 변경하지 않았다. Z는 이런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메인넷에 존재하지 않는다. 진짜 이야기는 이렇다. 2024년 4월 10일 피고의 중앙집중식 컴퓨터 시스템은 5137개의 파이 IOU 토큰을 원고의 체크리스트 지갑으로 이체하고 블록체인상에서 해당 토큰을 잠갔다. 토큰이 잠금 해제된 후에는 원고의 동의나 통지 없이 V5FF 그리고 FZ7P 지갑으로 전송이 되었으며 이는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 그냥 이런 정도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인데, 뭐 이게 모엔에 알려지는 지갑이 아니다 해서 보면은 메인넷 노드를 생성하면 SQL 명령어를 사용해서 포스트그레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잔액을 추출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등록된 모든 지갑과 잔액에 남긴 테이블이 있다 해가지고 뭐 이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큰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니고 어차피 내 문제는 아니니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 다음 내용 보면은 간만에 팩트 한번 전달, 파이 적정가를 볼게요. 팩트 한번 전달함, 파이의 원가는 0.03RA. 자, 이제는 계산하기도 귀찮다. 알아서 계산해보고 내가 벌써 수십 번 해줬음. 보면은 뭐 노타 뭐 얘기도 있고 하는데, 뭐 실버 은 얘기도 있고 비트코인 펀드 얘기도 있고 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알려준 것 치고 틀린 것이 있었나? 그리고 저 아래 글도 보니까 되도 않은 파이 헛소문 퍼뜨리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런 인간들 파이 투자 코인 투자 권유로 한 달 정지 먹여야 되는 거 아님? 그리고 사기고 거짓이지. 나는 팩트만 전달. 진실을 말하면 정신 좀 차리고 들어라. 무슨 파이가 300달러 같은 그런 소리 좀 그만해. 주위를 잘 살펴봐라.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 또 이글 쓰고 한 달 정지 먹겠네. 글삭당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만큼 지금 파이코인이 뭔가 한 방을 빡 노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 글이 저는 부정적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뭐 팩트인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반박은 불가능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요거 좀 반박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튼 현 상태는 좀 이렇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파이를 5년 지켜와봤지만 잘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 해서 샘누님이 오랜만에 좀 글을 써주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대체 6년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술라 없어서 스텔라 거 갖다 쓰고 KYC 개판이고 DM 어플도 허접하고 그저 파이오니어들한테 마케팅 시키고 페스티벌로 생태계 확장 지시하고 국제 결제망에서 리플에 밀렸고 발행량이라도 적으면 모르겠는데 리플처럼 졸라게 많고 그렇다고 쓰임새도 없고 생태계 운운하는데 생태계 가격엔 신경도 안 써서 폭락시키고 파이오니어들 계속 이탈 중이고 극중앙 집권화 코인에 소통도 일방적이고 생태계도 스스로 파괴 중이고 파이넷, 파이어사이드 이거 허접해서 누가 씀? CD게임즈 투자, 득보게임 회사 투자, 도메인 지금 제대로 마무리되어도 안 된 것 같은데 관심 봐. 그렇다고 해서 대형 거래소들도 파이 외면,
좀 급격하게 오르면 개폭락 이런 거 개폭락 시킬 정도의 물량이면 코어팀밖에 없다고 생각. 그러니 지금 소송 걸렸겠죠. 6년 동안 뭐 하겠노 얘기도 하는데 파이는 소각시키지 않는 이상 잘 되어봐야 리플 정도. 그놈의 파이 뒷배 지겹다. 파이가 잘난 게 뭐여. 손 한 번 딸깍이로 4억 벌고 싶은 거. 근데 여러분들 그 하나만요. 4억 얘기는 극히 일부 사람들이 주장해서 선동질하는 거지. 그렇게 거의 대부분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 거래소에 있는 게 진짜 파이라고 생각을 하죠. 다른 거 볼 필요 없음. 파이가 살려면 이것부터 해야 됨. 기존의 KYC 롤백 보류 중인 사람들 전부 해줘야 되고. 이거 맞아요. 저도 이게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진짜 파이오니어들이 필요한 게 이거고 전체 파이코인 하는 사람들도 이거에 대한 논란 종식이 돼야 파이코인 가격 오르든 말든 해요. 이거 확실히 안 해주면 아래 외국인들 댓글처럼 망함. 1차 마그된 지 1년이 15일 후면 되는데 과연 언제 줄지 해가지고 이런 게 진짜 많거든요. 지금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빨리 처리를 해줘야지. 이거 3월부터 얘기 나왔던 건데 도대체 언제 처리해주는 겁니까? 올해 3월부터. 1년이 다 돼가네요. 한편 비트겟에서 파이 담보로 타 대출을 해준다고 공지가 떴는데 12월 5일부터 해준다고 공지를 했는데 실제로 반영이 안 된다 해서 크립토 로안에서 파이가 확인되지 않는다. 허위 공지는 아닐 테고 언제 대출 자산으로 반영이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사실 뭐랄까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 뭐 할 수도 있겠는데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비트겟은 거래소가 지금 5년 됐어요. 이제 여기도 5주년에서 축하해주세요 돼 있죠. 보면은 뭐 기간 대출 UT 지원 담보 대출 이렇게 담보 자산을 조정할 예정이다 해가지고 SCR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파이도 있어요. 파이 이거 파이 달러 뭐 돼 있는데 이제 한글로 제 해석해서 그런 거지 실제로 파이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거 1000만 달러라고 돼 있죠. 맥시멈 최대 담보 가치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기간 대출 이용자는 계좌 자산 변동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담보 대출 비율을 사전에 재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담보자산 반환으로 인해 LTV가 상승을 하고 청산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계좌 안전을 위해 보유자산 담보 제공 자산을 적시에 조정을 하시길 바란다라는 이런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공지라면은 로안 자체가 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담보대출 이게 진행이 된다는 거잖아요. 11월 5일이니까. 근데 뭔가 이걸 진행하면서 미스는 없었는지 이런 걸 잘 알아보셔야 돼요. 뭐 개인이 진행하기엔 약간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얘네 기관 대출이 뭐냐? 보면은 기관 고객에 위한 특별 차입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이런 거라 보기엔 좀 어려운 거예요. 차입자는 대출 기간 동안 이자를 지불하고 비트겟은 안정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자금을 제공을 하는 거죠. 차입금은 담보자산을 묶어둘 필요 없이 자금 조달 계좌 잔액에 직접 입금이 되므로 자본 활용 효율성을 더욱 높여준다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통합거래 계좌를 위한 5배 레버리지 기간 대출이라고 돼 있죠. 기관이 해당되는 거라 사실 우리한테는 이게 좀 애매모호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비트겟도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겟 거래소에 대해서 뭐 불매운동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쓰고는 있고 아마 파이가 지금 가장 많이 흘러들어간 데가 비트겟이긴 한데 저는 별로 이거에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흘러들어간 게 좋은 건 아닌데 일단 그렇게 긍정적으로는 안 보여요. 비트겟 자체가. 예전에 뭔가 보상을 안 해주는 이런 것도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고 진짜 우리가 뭐 이 내용은 지금 좀 번외의 내용인데 잠깐 살펴보면 이래요. 26년 이제 연봉별 실수령액 변화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연봉을 얼마 받습니까? 저는 뭐 유튜브 하면서 진짜 거의 여기 하위 쪽에 속하는 금액 하위도 아니고 연봉 요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지금 이제 요 구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보다 아래거든요. 제가 뭐 수익을 굳이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좀 부끄러워요. 옛날에는 좀 될 때는 그래도 한 요 정도 뭐 요 정도 구간에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좀 떨어졌어요. 여기 아래로. 옛날보다 이제 좀 유튜브 폼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일단 지금 봤을 때 여러분들 연봉 좀 얼마나 받습니까 한 달에? 근데 이 받는 연봉별 실수령액이 이 정도인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진짜 그만큼 나라가 좀 어려워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나라가 어려워지기보다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여러분들 뭐 집을 사겠어요. 그쵸? 좀 현실적으로 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들지만 여러분들도 뭐 삶에 돌파구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처럼 21년도에 사기를 당해서 돈을 다 잃었지만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이 과정까지는 뭔가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만큼 뭐 25년도도 지금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 갑니다. 이제 20일 뒤면은 새해가 시작이 돼요. 그런 만큼이나 우리가 26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25년에 앞으로 20일 동안 남은 게 어떤 것들을 내가 안 했나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할 수 있는 것들 마무리 잘 하시고 또 26년의 목표도 잘 세워보시고
이 실수령 연봉을 가지고 해서 여러분들 무너뜨리겠다가 아니라 뭔가 꾸준하게 이런 뭐 월급도 받으면서, 그렇죠? 이런 월급들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또 좋은 날들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파이코인도 열심히 채굴하다 보면은 또 웃을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파이코인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